확정 측량 이제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라는 거죠. 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역시 시험의 출제 비중이 아주 높아요. 그중 하나가 지번 변경. 그 다음 또 하나가 행정구역 변경 또는 행정구역 개편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축척 변경입니다. 지번 변경, 행정구역 변경, 축척 변경. 자, 먼저 지번 변경. 조금 있다가 이제 교재를 통해서 확인도 해 보실 건데요. 우리 지번 변경이라 함은 최초의 지적소관청은 본번 부여 원칙, 그 다음 북서 기본 원칙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 5번, 6번, 7번, 8번에서 이렇게 번호를 부여해 뒀는데 나중에 지번을 오랫동안 쓰다 보면 특히 분할과 합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할을 하게 되면 막 지번이 생겨요. 합병을 하게 되면 지번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1번 옆에 100몇 번이 나오기도 해요. 지번이 무질서하게 배열이 된다는. 그러면 번호를 부여한 취지가 몰각이 되는 거죠. 편리하게 관리하려고 1번 옆에 2번, 2번 옆에 3번 뭐 이렇게 번호를 부여해뒀는데 뭐랑 똑같으냐면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생분들 키 순서대로 번호 부여해뒀다가 방학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제 완전히 뒤죽박죽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학생들 줄 세워요. 그리고 번호 다시 부여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지번 변경이에요. 우리 토지로 치면 그게 지번 변경입니다. 자, 그러면 지번 변경은 여러분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필지 대량입니까? 대량이다. 만약에 얘가 한두 필지 소량일 것 같으면 아까 처음 보셨던 신규 등록 전환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할 거예요. 근데 대량이니까 지금 보신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는. 본번만 갖다 쓰는 이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는 거죠. 그 다음 행정구역 변경. 가령 예전에 경상남도 김해시 중에 일부가요. 부산광역시로 강석으로요. 행정구역이 변경, 개편이 됐어. 그러면 당연히 지번 새로 부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김해시에서 쓰던 지번을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럼 번호, 지번 새로 부여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역시 대상 토지 한두 필지만 행정구역을 개편해요? 아니면 대량이에요? 대량이다. 그러니까 역시 이 방식 그대로 준용하더라. 그 다음 축척 변경인데요. 이 축척 변경은 용어 정의가요. 지적도 내에서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는 소축척이지만 이미 지적도에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미개발이 아니라 일반적인 개발은 된 토지예요. 아예 미개발이면 그건 등록 전환되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일반적인 개발은 된 토지를 다시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럼 체계적이라는 말 자체는 당연히 그 전제 자체는 한두 필지가 아니라 대량임을 전제로 해요. 체계적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따라서 축적 변경 역시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입니까? 대량입니까? 대량이다. 그래서 이 방식 그대로 따른다. 내용은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역시 수험 경험상 암기해 두셔야 돼요. 지행축 세 가지. 우리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 세 가지 지행축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번 파트에서는 최멀려 지행축. 최멀려. 아까 최멀려가 뭐였어요? 이제 최멀려는 기억이 나는데 최멀려가 뭐였더라? 최멀려가 아까 신규 등록 전환에 있어서 본번으로 부여하는 예외.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인 경우에 본번으로 부여하시다. 그거. 그 다음 지행축.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 특례가 있습니다. 우리 토지개발 사업은요. 토지개발 사업은 여러분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한 사업입니까? 공익을 위한 사업입니까? 공익을 위한 사업이다 그죠? 그래서 특례를 둡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공사가 끝나기 전에도 토지개발 사업 공사가 끝나기 전에 미리 지번 번호 부여해두면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지번을 부여할 때는 당연히
북서 기본 원칙에 따라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돼. 이 그림을 사업계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도에 따라서 미리 준공 전에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교재 통해서 확인해봐요. 30페이지에요. 맨 아랫부분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찾으셨나요? 도시개발 사업 등 준공 전에 지번 부여. 거기다가 하나 메모 옆에다 하나 적어주세요. 특례라고.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은 여러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특례입니다.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미리 지번 부여할 수 있다는 특례. 자, 그러면 세 번째 줄. 동그라미 3번의 세 번째 줄 중간 부분 보시면 지번을 부여하는 때는 도시개발 사업 등 신고에 있어서 사업 계획도에 따르되 이제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지번 부여하려면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미리 부여할 수 있다는. 사업 계획도 이 문구 갈로 네모 비워놓고 다음 중 여기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사업 계획도.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이제 5번 지번 변경 봅니다. 5번 지번 변경.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의, 동그라미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즉 무슨 얘기냐? 지번이 무질서하게 배열된 경우에 이 말이죠. 지번이 무질서하게 배열되면 지번을 새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럼 이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부분, 지금 파란색 글씨로 돼 있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승인받는다는. 자, 제가 아까 지적 국정주의를 설명을 드리면서요. 지적은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니까 1차적인 책임은 국장이 지는데 실질적인 일은 지적소관청이 한다라고 했어요. 지적소관청. 다만 우리 지적소관청이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가 아니라 대량인 경우에는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형식적이나마 승인 절차 받으라라. 대량인 경우에는. 그럼 지번 변경은 한두 필지만 해요? 대량이에요? 대량입니다.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가 아니라 수많은 필지 대량이니까 바로 위에 있는 상급기관, 우리 지적소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이거든요. 그 바로 위에 있는 상급기관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상급기관에 승인받아라. 이걸 여러분들 시험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OX, X. 누구 승인이라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제 대도시시장은 이제 뭐 말하냐면, 가령 우리 왜 광역시가 아니라도 대도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원시. 여러분 창원시. 울산은 지금 광역시인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 안에는 여러 개의 구가 있습니다. 가령 뭐 창원시 성산구, 그다음 의창구 하면서 여러 가지 구가 있거든요. 그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바로 위에 있는 상급기관 누구? 만약에 의창구에서 지번 변경을 한다. 그러면 누구 승인 받으셔야 돼? 창원시장, 그 대도시시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창원시의 경우는 어떻다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그 대도시시장의 의미가 그겁니다. 어쨌든 그 바로 위에 있는 상급기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 승인받아야 된다. 그러면 미리 여러분 우리 행정구역의 변경에 관해서는 지적소관청, 행정구역은 지적소관청의 권한사항이 아니야.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면 지번은 부여하는 거는 지적소관청이 하는데 이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권한사항이 없으니까 축적변경. 역시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예요? 대량이에요? 대량.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승인 받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대량이니까. 누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그래서 두 가지 나옵니다. 우리 지적법에서 지적소관청이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고 승인 얻는 경우 두 가지. 하나는 뭐? 지번 변경. 또 하나는 뭐? 축적 변경. 나중에 나옵니다. 축적 변경도 역시 승인 받는다. 바로 위에 있는 상급기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승인 받아라. 대상 토지가 수많은 필지니까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나마 승인 절차 거쳐라라는 거죠. 이거 기억해 두시지 않으시면 시험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승인받아야 된다. OX, X. 틀린 거 아시겠죠? 이렇게 딱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대상 토지가 대량인 경우에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지번 변경, 축적 변경.
대상 토지가 대량인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고 승인받아라.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에요. 6번의 결번입니다. 결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번이 없어졌다라는 거야. 없어졌어. 아까 우리 왜 지적확정 측량 실시적인 지번 부여를 하면서도 보셨었어요. 없어지는 안 쓰는 지번들이 있단 말이야. 가령 아까 여기 중에서 121의 1, 121의 2 이런 애들은 안 쓴단 말이야. 본번만 갖다 쓰니까. 그 다음 그나마도 또 헷갈리는 본번 아까 125, 126 경계에 걸쳐 있거나 아니면 그 도시개발사업 밖에 똑같은 본번이 있다. 얘들은 못 쓴단 말이야. 그럼 없어지는 지번 결번. 결번이 생기는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결번대장에 적어서요. 그 번호는 못 쓰고 결번대장에 적어서 역시 결번대장은 영구 보존합니다. 자, 거기 양가로 2번 6번에 양가로 2번 결번대장의 비치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결번이 생긴 때에는 찾으셨나요? 결번이 생긴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누가? 행위 주체는 누구예요?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강조 안 하면 아무 말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다 행위 주체입니다. 네, 지적소관청은 결번이 생긴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 보존해야 된다. 우리 지적과 관련돼 있는 공부는 전부 다 영구 보존이니까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 영구 보존. 자, 이제 33페이지에 이제 지목으로 들어갑니다. 지목은 보통 시험에서 12문제 중에서요. 일단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내요. 두 문제 나오는 경우도 종종 많습니다.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죠. 자, 먼저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게 1번의 지목의 의. 지목의 의.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그 주된 용도 요 부분 신경 쓰셔야 돼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상에 따른 분류 아니다라는 거. 토지가 생긴 모양 가지고 지목 분류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 3번 바로 3번 내려오시면 됩니다. 지목 설정 원칙. 양가로 2번, 3번, 4번만 시험에 나와요. 왜냐하면 2번, 3번, 4번만 법의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항상 법 규정, 100% 법 규정 그대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은 1필 1목 원칙. 제목만 보시면 돼요. 한 필지는 반드시 지목이 하나여야 한다. 1필 1목 원칙. 그 다음 거기 양가로 3번 보시면 주지목 추종의 원칙. 이 용어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내용이 뭐냐면 주된 용도에 따라서 주지목 주된 용도를 따른다 이 말이죠. 추종 따른다 이 말이에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 설정하는 거다. 그 다음 양가로 4번 영속성의 원칙 또는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밭농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 밭농사를 하니까 지목은 전입니다.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지목은 전이거든요. 그럼 전인데 겨울철이 돼서 농사를 안 해요. 그럼 거기다 물건을 좀 쌓아둬. 일시적으로. 잠깐 물건을 쌓아둡니다. 나중에 봄 되면 다시 농사할 거예요. 그럼 그 경우에 우리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거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지목은 잡종지거든요. 그럼 굳이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할 필요 있을까요? 나중에 봄 되면 다시 농사할 거예요. 변경할 필요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 이걸 영속성의 원칙 또는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세요. 34페이지. 4번 지목의 표기 방법에서 양가로 1번 우리 대장, 즉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는요. 지목을 등록하실 때 정식명칭으로 등록을 합니다. 정식명칭. 가령 공장용지면 공장용지, 목장용지면 목장용지 해서 이 네 글자를 그대로 다 적는 정식명칭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밑에 양가로 2번 보시면 지적도면, 지적도면 하면 지적도와 임야도를 의미합니다. 지적도면 하면 지적도, 임야도를 의미해요. 그럼 이 지적도면에는 지목을 등록할 때 한 글자 부호로 등록을 합니다. 정식 명칭 중에서 첫 글자를 원칙으로 하되 첫 글자가 아닌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글자가 아닌 게 네 가지. 외워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장차천원. 그 예외에서 나오죠. 동그라미 2번에 예외. 찾으셨나요? 예. 그래서 공장용지는 첫 글자 아니다. 장. 부호가 장. 그 다음 주차장 차. 그 다음 하천 천. 그 다음 유원지 원.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첫 글자가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첫 글자를 부호로 한다는 거. 이건 뭐 부동산학 개론에도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나중에 뭐 이건 뭐 다 되시는 부분이라서. 자, 이제 35페이지에 이제 5번 지목 구분. 여기서는 이제 반드시 시험에 출제를 해요. 최소한 한 문제요. 자, 양가로 1번에 전. 제가 이제 기본 과정에서는 이 부분은 사실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셔야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줄 끄고 체크하고 기본 과정에서 넘어갑니다. 이건 나중에 문제풀이를 자꾸 여러 번 해서 반복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전. 총 이제 지목은요, 28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중 이제 첫 번째 전입니다. 전. 자, 핵심 키워드는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줄을 꺼 놓으세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 다음 거기 이어서 뭐 곡물, 원해작물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예시일 뿐입니다. 뒤에 등이라고 나오거든요. 예시일 뿐이니까 외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줄 보시면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한다. 그러면 지목이 뭐라고요? 전. 그럼 전은 밑에 있는 답이랑 비교하셔야 돼. 답.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직접 이용하여, 그 부분 핵심 키워드입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완골 등 이걸 외우실 필요 없고요. 역시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식물을 재배하면 답.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면 전. 되시죠? 그 다음 양가로 3번에 과수원입니다. 역시 핵심 표지는 뭐 사과, 배, 밤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 뒤에 과수류를, 첫 번째 줄 중간에 나오죠.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 과수류 집단적으로 재배. 그러면 지목은 과수원이다. 따라서 집 앞 마당에다가 사과나무 두 그루 심어놨다고 과수원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요, 거기 역시 아랫부분에 파란색 글씨 나오죠.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반드시 지목을 뭐로 설정하셔야 돼요? 대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36페이지 목장용지. 자, 다음 토지는 목장용지란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그 부분 초지를 조성한 토지.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풀은 아시다시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자라나요. 그런 거 말고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조성. 초지를 조성한 토지. 그러면 지목은 목장용지입니다. 이어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축산법 2조 1호에 따른 자,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부지. 역시 줄 꺼놓으세요.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부지. 역시 지목은 목장용지다. 그럼 역시 첫 번째 줄에 파란색 것이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대로 한다. 그 다음 5번의 임야입니다.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원야 이 두 글자에다가 줄을 꺼내세요. 원야, 원시적인 상태 그대로다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미개발 토지입니다. 개발되지 않은 토지. 개발되지 않은 토지는 지목을 뭐로 설정한다? 임야로 설정하는데 자, 임야는요, 예시도 봐두셔야 돼요. 제가 예시 봐두라고 하는 건 예시 봐두셔야 돼요. 임야는 그 예시가 수림지, 중림지, 즉 나무숲, 대나무숲이다 이 말이죠. 개발되지 않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뭐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나오는데 특히 중요한 게 습지, 황무지입니다. 습지, 황무지. 습지, 지목은 임야입니다. 습지에다 줄 꺼놓고 밑에다가 유지 X라고 해놓으세요. 유지 아니다. 연못, 유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습지는 뭐냐면 왜 밟으면 그냥 질퍽질퍽한 땅 이야기하는 거고 유지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물이 찰랑찰랑 고여 있는 거. 그게 지목이 유지에 나중에 유지는 뒤에 나와요. 구별하시겠죠? 습지는 그냥 왜 밟으면 질퍽질퍽한 땅, 개발되지 않은 토지다 이 말이에요. 습지. 술 한잔 먹고 들어가서 죽을 수 있어야 유지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황무지. 역시 시험에 황무지는 잡종지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밑에다가 황무지 줄 거놓고 잡종지 X. 잡종지 아니다. 역시 개발되지 않은 토지니까 임야다라는.
자, 그 다음 양가로 6번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요 세 글자 용출구 핵심 표지입니다. 뿜어져 나오는 곳이다 이 말이죠. 그래야 지목은 광천지입니다. 뿜어져 나오는 거. 그래서 용출구라는 말이 나와야 돼. 그러면 지목은 광천지. 담안에서 두 번째 줄.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 부지는 즉 이동하는 관은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제외한다. 항상 시험은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법규정이거든요. 이 법규정 문구 그대로 출제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가끔씩 우리 모의고사에 아마 3월부터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도 전국 모의고사도 치르고 하실 건데 모의고사에 이 이동하는 관은 모의고사 별별 문제를 다 내는데요. 우리 본 시험에서는 절대 그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동하는 관은 지목이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해요. 모의고사에는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느냐면 나오게 되면 모두 정답 처리돼 버려요. 왜냐하면 이동하는 관이 만약에 도로에 묻혀 있어요. 그러면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도로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동하는 관이 수도용지에 묻혀있어. 그러면 주지목 추종 원칙에 따라서 수도용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동하는 관은 지목이 뭐다?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그냥 얘는 광천지에서 제외한다는 거. 뿜어져 나오는 거 용출구가 광천지고 이동하는 관은 광천지에서 제외한다라는 거. 그 다음 7번의 염전입니다. 핵심 표지는 바닷물을 끌어들여 자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 그러면 지목은 염전으로 합니다. 역시 다만 두 번째 줄. 다만 천일제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 부지는 역시 염전에서 제외한다는 거. 그럼 반대 해석하면 천일제염 방식에 의해서 소금 채취해야 염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천일제염이라는 게 뭐냐면 바닷물이 들어오면요. 그 물을 가둬서 햇볕에 말려서 소금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걸 천일제염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지목은 염전이다라는 뜻이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 8번 대. 동그라미 1번 영구적 건축물. 그 부분 줄 꺼놓으세요. 영구적 건축물이 있으면 지목은 대로 합니다. 즉 다시 하면 일반적인 건축물 있는 토지는 지목이 대다. 우리 왜 학원 건물 있는 이런 일반적인 건축물 있으면 지목은 대로 설정한다. 그 다음 9번으로 갑니다. 공장용지. 동그라미 1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 부지. 줄 꺼놓으세요. 공장시설물 부지. 일단 공장시설이 있으면요. 당연히 지목은 공장용지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아직 공장 시설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공장 지을 땅입니다. 역시 지목은 공장 용지로 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 다음 그 3번에 동그라미 3번 맨 아랫줄이죠. 1 및 2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 구분기다가 줄을 끊어서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 부지도 역시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같이 공장용지로 지목 설정한다. 왜 공장에 근로자들 다치면 치료해 주려고 보건실, 양호실 이런 거 있다 하더라도 전체를 그냥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그 전체를 다 공장용지로 지목 설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10번에 학교용지입니다.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 그죠? 학교 건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의 교사. 그 다음 체육장, 학교 운동장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옆에 부속시설물, 왜 학교에 뭐 급식소나 뭐 실내체육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를 역시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학교용지로 지목 설정한다라는 거. 그 다음 11번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자,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줄 꺼놓으세요.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 이 부분.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 그래야 지목을 주차장으로 설정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요. 주차만 오로지 주차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된다. 그래야 지목을 주차장으로 설정한다. 독립적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오로지 주차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된다. 자,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은 주차장에서 제외합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주차장에 동그라미 1번. 오른쪽 끝에 노상주차장 줄 꺼놓으세요. 노상주차장.
뭔지 아시죠? 도로에 선 끊어놓고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럼 이 얘는 주차만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입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당연히 주차장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노상 주차장은 주차장 아니고,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부설 주차장, 그 건축물에 딸린 부설 주차장. 우리 학원 건물도 여기 부설 주차장, 주차장 있잖아요. 그럼 주차만을 위한, 이 필지 전체가 주차만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입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당연히 주차장에서 제외한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 역시 판매 목적으로 그냥 설치가 됐을 뿐입니다. 주차만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은 아니에요. 따라서 주차장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제외하는 것들 체크해 주셔야 돼요. 노상 주차장, 그다음 그냥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그 다음에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 얘들은 주차만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 아니다라는 거죠. 12번 주유소용지.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석유 제품 또는 뭐 액화 석유 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이 부분 판매를 위하여 기름 파는 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목은 주유소용지란다. 판매를 위하여 석유류 등의 판매를 위한 일정한 시설을 갖춘 부지 주유소용지. 그러면 거기 윗부분에 주유소용지 윗부분에 첫 번째 줄에 다만이야 보세요. 다만. 자, 줄 거 넣으셔야 돼요.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부지는 당연히 주유소용지에서 제외한다. 여기는 기름 파는 데 아니니까요. 왜 우리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가면요. 일반 주유소보다 더 큰 급유 저장 탱크가 묻혀 있어요. 기름 파는 데 아니다. 그죠? 따라서 주유소용지에서 제외한다라는 거. 다음 13번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역시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 보관시설물을 다른 말로 창고라고 하죠. 즉 창고가 있는 부지, 다만 독립적으로 설치된 그 창고가 있는 부지, 지목은 창고용지다라는 거죠. 그 다음 14번 도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 그게 줄 거라서 거기다가 핵심 표지입니다.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 교통운수라고 하면 차나 사람이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하실 것은요. 차도만 도로 아니에요. 인도도 도로입니다. 교통운수할 때 이 교통은요. 차나 사람이 다니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도 인도 포함입니다. 그 다음 일반 공중이란 말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목은 도로다라는 거죠.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 자, 따라서 역시 그 첫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도로의 첫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보세요.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에서 제외한다. 이유 아시겠죠? 일반 공중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도로에서 제외를 한다. 도로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도로에 동그라미 3번 또 체크해 두세요. 동그라미 3번.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그 전체를 다 도로로 지목 설정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도 역시 도로로 지목 설정한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페이지 넘어갑니다. 많죠. 제가 28가지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한번 딱 보시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봐요. 지목 파트는 거의 잘 틀리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시험은 100% 법규정 그냥 문구 그대로 그냥 여기 안에서 출제되는 거거든요. 자, 15번 철도용지 핵심 표지 첫 번째 줄에 일정한 궤도 나오죠. 줄 거 넣으세요. 궤도, 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로가 있으면 철도용지다라는 거. 됐고요. 그 다음 16, 17, 18 얘가 쉬운 듯 조금 어려워요. 이해 잘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16, 17, 18 즉 제방, 하천, 국어. 자, 일단 제방부터 조수, 자연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 요 부분 막기 위하여 설치, 요 부분 한마디로 뚝이죠. 막기 위하여 설치가 됐다. 뚝이죠. 뚝. 그럼 뚝 얘는 지목을 뭐로 한다? 제방. 그 다음 17번 하천 보세요. 하천. 자연의 유수 핵심 표지입니다. 자연의 유수 줄 거 놓으세요.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 그러면 지목이 뭐다? 하천이에요. 하천. 그 다음 18번을 보세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까지, 인공적인 수로 뚝까지 줄 거놓으세요. 인공적인 수로 뚝. 그럼 얘는 지목이 뭐예요? 국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줄요. 국어의 두 번째 줄. 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역시 국어로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16, 17, 18번을 한꺼번에 이제 다 모아가지고요. 체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자연의 유수.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다. 그럼 얘는 지목을 뭐로 설정하느냐? 구별하셔야 돼. 자, 규모가 커요. 그러면 지목이 뭐다? 하천이다. 규모가 작아요. 그러면 지목은 뭐다? 국어다라는 거. 그래서 자연의 유수는 반드시 전부가 하천이 아닙니다. 자연의 유수라더라도 규모가 작으면 국어로 지목 설정한다. 그 다음 인공적인 수로. 인공적인 수로는 규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얘는 아예 지목이 국어입니다. 인공적인 수로는요. 규모 따지지 않습니다. 국어. 자, 그 다음 뚝이 있는데요. 이 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목이 달라집니다. 자, 가령 첫 번째, 만약에 바다 범람하지 말라고 뚝을 쌓아뒀어요. 바다 범람하지 말라고 뚝을 쌓아뒀어요. 얘는 지목이 뭐냐? 제방입니다. 제방. 이걸 우리는 방조제라고 해요. 제방입니다. 그 다음 하천 범람하지 말라고요. 뚝을 쌓아뒀습니다. 역시 지목은요. 제방입니다. 제방. 이걸 우리는 방수제라고 합니다. 둘 다 제방이에요. 자, 근데 국어 범람하지 말라고 뚝을 쌓아뒀어요. 얘는 지목이 뭐냐? 국어입니다. 제방 아니에요. 국어입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아까 인공적인 수로 뚝까지 제가 줄 거놓으라고 했잖아요. 포함해서 전부 다 국어입니다. 자, 이 법 규정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바다 범람하지 말라고 쌓아둔 뚝은 그 뚝 자체가 규모가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별개의 필지로 획정을 해서 지목을 제방으로 설정한다 이 말이지. 하천 범람하지 말라고 쌓아둔 뚝 역시 규모가 큽니다. 폭이 몇 미터, 수십 미터 정도 돼요.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규모가 커. 그러니까 역시 별개의 필지로 획정해서 지목을 제방으로 합니다. 근데 국어는 규모가 작거든. 그 옆에 쌓아둔 범람하지 말라고 쌓아둔 뚝은 더 작아요. 별개의 필지로 획정하는 게 적절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를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그 전체를 다 뭐로 설정한다는 겁니까? 국어로 한다라는 거예요. 의미 아시겠죠? 예. 네. 이 부분 메모해서 정리 좀 해 두세요. 쉬운 듯 어려워요. 뭐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냥 공부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그냥 인공적인 수로 또 그냥 국어 그냥 넘어갑니다. 공부하실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막상 시험장에 딱 가시면요. 그때는 또 자세하게 읽어요. 인공적인 수로 뚝이 있네. 그럼 이 뚝은 제 방인데 X 혼자서 틀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예 공부하실 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속기 쉬운 부분들 출제자는 그걸 알거든요. 귀신같이 알아요. 출제자들은. 자, 넘어갑니다. 19번에 이제 유지. 연못 이야기하는 거죠. 유지. 자, 물이 고이거나 그 부분 핵심 키워드입니다. 물이 고이거나 그 부분 줄 거라서 물이 고여있단 말이죠.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물이 찰랑찰랑 고여있다. 그러면 지목은 뭐? 유지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줄, 유지의 두 번째 줄 보세요. 중간 부분에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줄 꺼놓으세요.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자생하면요. 지목은 유지입니다. 스스로 자라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목은 유지인데 문제는요. 연, 왕골 재배하면 지목이 뭘까요? 재배하면요. 지목은 답입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그냥 연왕고를 재배하려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셔야 되거든. 이해하시겠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면 지목은 답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연왕골 자생하면 지목이 뭐죠? 유지. 재배하면 답. 그 다음 20번에 양어장. 자, 육상에 줄 꺼져 있죠? 육상. 밑에다가 해상 X. 바다는 토지 아닙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양식장은 아예 지목이라는 게 없어요. 토지가 아니니까. 육상을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 핵심 키워드가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 줄 거 놓으세요. 물고기 키우는 데다 이 말이죠. 육상의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 그러면 지목은 뭐? 양어장. 그 다음 21번에 수도용지. 자, 물을 정수하여 공급. 핵심 키워드입니다. 물을 정수하여 공급. 자,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 부지는 수도용지로 지목 설정합니다. 뒤에 나오는 뭐 치수, 저수, 도수 이런 걸 외우는 거 아니고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시설 부지는 수도용지. 자, 그 다음 22번에 공원 보세요. 공원. 자, 동그라미 1번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에다가 줄을 꺼내서 보건 휴양. 쉬는 곳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목은 뭐? 공원. 그럼 비교를 하셔야 돼요. 뭐랑? 24번에 유원지랑 비교하세요. 24번에 유원지.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에다가 줄을 꺼놓으세요. 위락 휴양 줄 꺼놓으세요. 이건 노는 곳이다 이 말이죠. 아까 보건 휴양은 쉬는 곳이고 위락 휴양은 노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락 휴양은 막 고함도 지르고 막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논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유원지 구별하시겠죠. 자, 그러면 23번에 일단 체육용지 한번 보세요. 요 세 가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또 비교하셔야 되거든요. 체육용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다가 줄을 꺼내서 체육활동. 그게 핵심 키워드예요. 체육활동. 즉 스포츠다 이 말이지. 스포츠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체육용지다라는 거죠. 자, 그럼 체육용지에 파란색 글씨 두 번째 줄 보이시죠? 승마장, 경륜장 보이십니까? 네, 줄 꺼놓으세요. 승마와 경륜은 스포츠입니다. 사람이 하는 체육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승마장, 경륜장은 체육용지입니다. 그럼 비교를 하셔야 될 게 24번의 유원지 보세요. 유원지. 그 파란색 글씨 야영장 옆에 경마장이 있죠. 경마장. 줄 꺼놓으세요. 경마장. 경마는 스포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경마는 스포츠 아니에요. 이건 말이 운동하는 거지. 체육활동은 사람이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다시 승마장, 경륜장은 뭐? 체육용지. 승마, 경륜은 자전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체육용지. 체육 스포츠니까. 근데 경마는 스포츠 아니에요. 경마는. 따라서 경마장은 유원지다라는 거. 자, 됐어요. 그 정도 구별해 주시고. 그 다음 25번에 종교용지. 자,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 그게 핵심 표지입니다. 키워드. 종교의식. 종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물 부지를 우리는 종교용지로 지목 설정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나 사찰, 향교 이런 것들. 자, 종교용지로 지목 설정합니다. 26번에 사적지 보세요. 사적지. 동그라미 1번에 문화재. 핵심 표지입니다. 문화재.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사적지로 지목 설정합니다. 사적지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다만 학교용지나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유적고적기념물을 한마디로 문화재. 유적고적기념물이 문화재예요. 그래서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당연히 사적지에서 제외를 한다. 즉 무슨 이야기냐.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야 사적지다라는 뜻이에요. 가령 어떤 사찰이 있는데요. 그 사찰 안에 불상 하나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전체가 사적지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서울대학교 안에요.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 학교 안에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 하나가 있어요. 그렇다고 전체가 사적지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적지가 되려면 그 전체를 문화재로 지정이 돼야 그래야 사적지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예. 역시 제가 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씩 보면 또 모의고사에 우리 모의고사에는 얼토당토하는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고 점수 안 난다고 너무 슬퍼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점수 잘 나온다고 기뻐하실 필요도 전혀 없어요. 점수 잘 나온다고 또 기뻐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 잘 나오는 게 좋긴 하지만 너무 연연히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시험과는 동떨어진 것들을 상당히 많이 출제를 합니다. 예, 모의고사 보면 한 번씩 이런 문제네. 불국사는 다음 중 지목이 뭐냐? 불국사 절대로 시험에 안 나와요. 왜? 나오게 되면 모두 정답 처리돼 버린다니까요. 그 다음 여러분 우리 법의 최고 이념이 뭐예요? 공평. 법의 최고 이념이 공평이거든요. 근데 불국사가 지목이 뭐냐? 시험에 나오면요. 공평의 원칙에 위배가 되지. 왜? 경주에 계신 분들만 유리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험에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뭘까요, 여러분? 불국사는요? 종교용지일까요? 사적지일까요? 네. 제가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종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교용지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적지가 돼야 돼요. 사적지가 돼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불국사가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그 불국사 안에 있는 다보탑, 석가탑, 청운교, 대군교 이 특정 몇 가지만 문화재였어요. 예전에는요. 따라서 여러분 불국사가 면적이 30만 평이 넘어요. 따라서 그 전체 주지목 초정원칙에 따라서 그냥 종교용지로 지목 설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일부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재는 이 불국사가 유네스코 뭔지 아시죠? 세계 그 문화유산기구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서 불국사 전체가 이제는 사적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불국사 전체가요. 따라서 이제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적지로 지목 설정하는 게 타당한데 아직도 지목 변경 안 하고 그대로 종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시험에 그런 건 안 나와요. 항상 법 규정 그대로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문구 그대로만 시험에 출제한다라는 거. 그 다음 27번에 묘지입니다.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자, 시체나 유골 매장 이 부분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시체가 당연히 뭔지는 아실 거고 유골이 매장된 토지.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묘지공원 보이시죠? 파란색 글씨요. 동그라미 1번에 찾으셨죠? 묘지공원. 여러분 묘지공원은 매장하는데요? 아니면 복원 휴양하는데요? 그걸 답을 빨리 못하죠. 묘지공원에 여러분 쉬러 가십니까? 복원 휴양하러 가십니까? 예. 당연히 매장이다, 그죠? 따라서 묘지공원은 지목이 뭐다? 묘지다라는 거예요. 이걸 시험에 공원으로 한다라고 잘 내요. 묘지공원은 공원 아닙니다. 거기 쉬러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유 그럼 죽은 사람은 거기 가서 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또 이야기하시는데 항상 산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람이라 하면 살아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맨 아래줄에 다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 왜 묘지공원 보면 관리사무소 있잖아요. 여기는 묻는 거 아니다, 그죠? 따라서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대로 설정한다. 시험에 잘 출제를 해요. 그 다음 잡종지. 28번에 잡종지 찾으셨나요? 네. 자, 다음에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해서 여러분들은 먼저 맨 밑에 동그라미 6번을 먼저 보세요. 찾으셨나요? 동그라미 6번. 잡종지의 동그라미 6번.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즉 앞에 27가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지목은 잡종지로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잡종지는요, 역시 아까 임야와 마찬가지로 예시를 받으셔야 되는 게 딱 두 가지인데요. 그중 하나가 또 잡종지입니다. 아까 임야도 예시 받으셔야 돼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런 거 예시 외워질 필요는 없어. 주관식 시험은 아니니까. 보고서 기억나면 돼요. 아, 미개발 토지들, 임야. 자, 여기 잡종지 예시 받으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에 예시 특히 받으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야외에. 예전에 이 한글화 작업이 있기 전에는 이걸 법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야외 적치장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이제 그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우리 법 규정의 한글화 작업 때문에 이제는 그냥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잡종지. 뭐 말하냐면 고물상 이야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잡종지. 그 다음 돌을 캐내는 거, 흙을 파내는 거, 이제 채석 작업 들어갔다 말이죠. 그러면 역시 지목은 잡종지.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잡종지. 그 다음 야외시장 역시 잡종지. 그 다음 공동우물, 잡종지입니다. 앞에 27가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잡종지로 접목 설정하는데, 자, 맨 첫 번째 줄 보세요. 잡종지 첫 번째 줄, 다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것으로 허가된 토지는 얘는 잡종지에서 제외를 한다. 이유는요. 영속성의 원칙이 결여가 되니까요. 아까 지목 설정 원칙 중에서 영속성의 원칙이 결여가 되니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잡종지에서 제외를 한다라는 거. 되셨죠? 자, 요 정도만 일단 기본 과정에서는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또 들어가도록 할게요.